구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첫 번째 이제 알고 들어가야 하는 핵심 이해사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ey understandings. 첫 번째, 문장의 형식과 동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문장이 되려면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문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문장에 꼭 필요한 것들. 그죠? 자, 필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문장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I smiled 같은 경우는 나는 웃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는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주어로 쓰인 I, 그죠? 동사로 쓰인 smiled만 쓰면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필수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문장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I만 쓰면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즉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반면 밑에는 smiled, 웃었다, 동사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누가 웃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즉 무슨 뜻이에요? 문장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이 되려면요. 주어와 동사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핵심 구성 요소들 알파벳 기호의 이름들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 넘어가면 이제 SVC 있어서 이게 뭐예요? 라고 여러분 물어봤죠? 첫 번째 S라는 기호는 주어를 나타낼 때 쓸 거예요. subject, M의 앞글자입니다. 주어. 자, V는 동사. 그러니까 품사로 우리 동사 단어들 있잖아요. want, 원하다, love, 사랑하다, eat, 먹다. 이런 품사라는 동사. 자, 품사의 동사란 단어가 문장 구성 요소 중에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품사도 동사라고 부르고 그게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따질 때도 동사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V는 verb의 줄임말이고 동사고요. 맨 앞글자. O는 objective, 맨 앞글자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입니다, 여러분. 목적어고요. C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얘는 보어예요, 보어. 기억이 안 나네? 보어가 되고 M은 modifier, 맨 앞글자예요. 그래서 얘는 수식어입니다. 자, 그런데요. M 같은 경우, 수식어 같은 경우는요.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즉, 얘가 없어도 문장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왜 쓰냐면요. I have a dog. 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쵸? 주어, have, 동사, a dog,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I have a smart dog라고 했어. 그치? 나는 가지고 있어. 어떤 강아지? 똑똑한 강아지. 여기서 smart는 반드시 있어야지만 문장 만들어지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쵸? 나는 그냥 강아지가 있다라고만 해도 문장은 완성인데 똑똑한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장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져요. 그쵸? 우리 강아지가 똑똑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거니까. 그쵸? 수식어는 문장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쓰는 거지 문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렇구나 라고 해서 보통은 전 수식어 밑에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왜? 얘는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요. 그럼 위에 있는 4개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구성 요소예요. 항상 이 4개가 다 들어가나요? 아니요. 어떨 땐 주어랑 동사만 들어가고요. 어떨 땐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만 들어가고요. 어떨 땐 주어, 동사, 보어가 들어가고요. 어떨 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이 4가지를 가지고 핵심 구성 요소로 문장 형식을 만드는 거지 수식어는 핵심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네 가지가 문장의 형식을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 그치? 수식어는 핵심 구성 요소,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님 정도로만 이해해두자. 이해됐어?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자. 자, 볼게요. 다음 거 그래서. 그런데 어떤 동사 앞에 있는 주어만 가지고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즉, 모든 동사가요, 다 주어, 동사만 있다고 해서 의미 전달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위에처럼 나는 웃었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웃으면 돼요. 그쵸? 반대로 내가 만들었다, I made 라고 해볼게요. 뭘 만들었는지가 안 나오죠.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왜? 무엇을 만들었는지, 뭐뭐를 이란 해당하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즉 스마일과 다르게 make라는 동사는요, 무엇을, 즉 목적어가 꼭 있어야지만 의미 전달이 되는 동사인 거예요. 아,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랑 필요하지 않은 동사가 구분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즉 밑에 보시면 I made, 나는 만들었다 는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즉 왜요? 목적어가 없어요. make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반면 저 비교해 볼게요. 위에 있는 I smiled 같은 문장은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웃었어요. 웃는다는 건 그냥 내가 웃으면 끝인 동작이에요. 내가 웃는다는 그 행동을 반드시 무언가에 가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웃었다 라고 동사만 써도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만, 반대로 make 같은 경우는 나는 만들었다 라고 말을 하면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요. 왜?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필요한 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서 얘는 반드시 문장을 만들어줄 땐 목적어를 붙였어야 돼요. 어떻게? 밑에처럼요. I made a snowman. 나는 만들었다 눈사람을. 이렇게. 그쵸?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넣어줘야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안 필요한 동사로 나눠지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필기해볼까요? 여러분, 영어의 동사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비동사.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종류가 있어.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위에 있는 스마일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에 해당하겠죠. 그쵸? EX, 예를 들면 스마일 같은 거.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는 뭐예요? 예를 들면 make 같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갈 건데, 영어의 동사 중에는 목적어가 아닌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목적어가 아닌 다른 걸 필요로 하는 동사들도 있구나. 즉,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중에 목적어가 아닌 다른 걸 필요하러 하는 동사가 있구나. 그치? 그 종류에 따라 영어 문장의 종류를 나누면 위에 두 가지 예를 포함해서 크게 5가지가 된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살짝 필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예를 들면 smile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목적어가 안 필요한 동사 중에 목적어가 아닌 보어가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즉 동사 뒤에 목적어가 안 들어가고 보어가 바로 들어가요. 대표적인 동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비동사예요. am, is, are 할 때 쓰는 그 비동사요. 그렇죠? 얘네 뒤에 붙는 대상은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될 거예요. 왜냐면 보어가 뭐냐?
아까처럼 목적어는요, 주어가 하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에요. 그죠? 내가 뭘 만들어? 눈사람을 만들어. 눈사람은 만들다라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선생님 여기다 예를 하나 적어볼게요. 대표적인 동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 비동사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학생이에요. 그죠? I am a stud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문장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냐? 주어, 동사이고요. 학생이라는 이 명사는요, 지금 비동사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그쵸? 주어가 학생한테 이다라는 동작을 가하는 게 아니죠. 이다는 무슨 뜻이에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쵸? 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구나. 즉, 뭐야? 주어가 뭐인지 설명해 주는 말이야. 아, 보어는 설명해 주는 말.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주어를 설명해주면 그걸 주격 보어라 하는 거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면 그걸 목적격 보어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뭐야? 여기에 a student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얘는 보어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는 동작의 주체, 그치? 주어, 문장에서 핵심 대상, 주어가 되고 동사 자리에, 그치? 동사 품사를 넣어서 동사 자리를 만들어줘요. 동사 품사에 단어를 넣어서 동사 자리 만들고, 그치? 그 동작으로 주어가 동작합니다. 의미 전달 끝. 그러면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 완료. 근데 주어가 동작을 해. 근데 누구한테 뭘 했는지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어야 완전한 문장. 근데 주어가 동사를 했는데 이 동사가 어떠한 동작을 하다가 아니고 주어가 어떤 상태예요. 주어는 뭐뭐입니다. 주어는 뭐뭐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어를 나타내주는 동사,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이 뒤에 붙는 대상은 목적어가 아니라 뭐예요? 주어의 상태 설명이니까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럼 보어,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주어의 느낌이 살짝 오죠? 그럼 이제 5가지 형식의 문장을 볼게요. 1번 보세요. 첫 번째 A. I smiled. 나는 웃었다. 자,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우린 이렇게 주어와 동사만 있는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1형식이라고만 쓸게요. 1형식 문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I made a snowman. 나는 만들었다 눈사람을. 그치? 나 주어. 그치? 만들었다 동사. 그치? 자, 무엇을 만들었어? 눈사람을 만들었지. 그럼 만들다란 동작을 받는 대상 목적어가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요, 이건 3형식 문장에 해당해요. 중간에 뭐가 빠졌는데요? 이 형식이 없어요. 그쵸? 이 형식 밑에 있을 겁니다. I am a writer. 나는 이다 작가. 그치? 일단 I는 주어. 뭐뭐이다 비동사지. 그러면 더 동사.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들어간 거야. 여긴 동사 자리야. 주어 역할 주어 자리, 동사 역할 동사 자리에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있고 작가는 이다란 동작을 받는 대상이 아니야. 그치? 동작을 받아야지만 목적어라니까. 즉 작가가 누구야? 나야. 설명해주고 있네. 그치? 설명? 얘는 보어예요.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보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게 2형식 문장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4형식 문장은 뭐냐면요. 해석해볼게요. I gave him a book. 나는 주었다. 그치? 앞에 있는 사람 대상은 누구누구에게가 되고 뒤에 있는 사물 대상은 뭐뭐를 이래요. 자, 그럼 위에 필기했으니까 문장 부호는 밑에 써볼게요. 주어, 동사가 있죠. 그쵸? 그리고 목적어가 2개예요. 누구에게 뭐뭐를. 목적어가 2개나 있는 문장이 있네. 일단 사람 목적어에는 O라고 쓸 건데 이게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적인 목적어란 뜻인 거죠. 목적어가 2개예요. 그리고 뭐뭐를 사물에 해당하는 대상은 DO라는 기호를 주고 직접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목적어가 두 개나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개. 그럼 얘는 몇 형식이에요? 어쨌든 4형식이에요. 두 개가 됐던 몇 개가 됐던 일단 목적어가 들어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핵심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얘는 4형식 문장이라고 하고요. 자, 이 보시면 His name is William. 그의 이름은 입니다. 윌리엄. 그쵸? 얘는 주어고 동사고 아까처럼 이다. 그의 이름이 윌리엄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얘는 보어예요. 아, 앞에 있는 문장은 이 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요. 아까 말했죠. 주어를 설명해주면 그건 주격 보어라고 해서 보어 앞에 하나 호칭을 더 붙여줘요. 그래서 얘는 주격 보어가 될 거예요. CA는 얘도 주격 보어. 주어 표시를 하나 해주고요. 얘도 주어 설명이니까 주격 보어가 됩니다. 오케이? 자, his name is William 뒤에 있는 문장 보시면 I call him Bi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의 이름은 윌리엄인데요. 나는 불러요. 그쵸? 뭐뭐를 뭐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나 얘는 주어고요. 부르다는 동사예요. 그죠? 누구누구를 이니까 이건 뭐예요? 부른다는 대상, 진짜 부른다는 동작을 받는 대상이라 얘는 목적어예요. 오케이. 자, 근데 빌이라고 부를 거래요. 빌은 지금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를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내가 빌이에요? 아니죠. 내가 부를 거라고 그를 빌이라고. 그쵸? 나는 그를 빌이라고 불러요. 라고 얘기했어. 아, 그러면 이 빌은요. 목적어인 him, 그를 설명해주는 말이네요. 그죠? 얘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야. 아, 그러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니까 보어인데 무슨 격 보어야?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걸 5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의 형식에는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I smiled.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명확하면 이건 1형식 문장에 해당합니다. 자, C 먼저 볼게요. I am a writer. 나는 입니다. 작가. 그치? 동사가 주어가 무엇인지를,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으면, 그죠?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이건 2형식 문장이고, 그 2형식 문장에 동사 뒤에 붙어있는 구성 요소는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예요. 주어 설명해주니까 주격 보어죠. I made a snowman. 나는 만들어요. 만들다는 동작을 강하는 대상이 여기 있으면, 그쵸? 얘는 목적어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3형식 문장에 해당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I gave him a book.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그치? 목적어가 2개예요. 그쵸? 그걸 받는 사람 대상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물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는 대상, 주어지는 대상, 목적어가 2개 있을 때는요. 이걸 4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마지막으로 5형식 문장은 I call him Bill. 나는 부를 거예요. 부른다는 동작은요. 그에게 가해져요. 아, 오케이.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Bill이라고 불러요. 목적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대상이 붙었네요. 그쵸? 그러면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5형식 문장이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영어의 문장의 형식에는 그거 말고 처음부터 영어는요. 문장이 되려면 최소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문장을 이루기 위한 최소 구성 단위예요. 그죠? 그러면 주어랑 동사 이외에 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 동작을 받는 대상 목적어. 그치?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대상 보어가 있고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보어를 꾸며주는 대상, 품어주는 말, 수식어가 있어요. 근데 수식어 같은 경우는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야. 즉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결정할 때 수식어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해됐어요? 그럼 왜 쓰는 거예요? 쓰면 문장이 더 명확해. 그리고 풍부해져. Pretty girl 이라고 하면은 그냥 girl이라고 할 때보다 의미가 조금 더 전달이 잘 되고 문장이 풍요롭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거다. 오케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이 4개가 핵심이다. 기억해두고, 그치?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의 형식 5가지를 만들 거예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1형식. 주어, 동사, 주격보어가 있으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으면 4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으면 5형식이구나 라고 문장의 형식이 5가지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구성 요소 5개, 그치? 문장 형식 5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어느 정도는 이해돼? 구성 요소 5개 있고 형식도 5개 있어. 알겠지? 자, 그럼 밑에 있는 설명 봅시다. A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주요 동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A 형식 위에 1형식이라고 적어둡시다. 아예 용어를 아는 게 좋아요. 1형식으로 사용되는 주요 동사들은 뭐가 있냐면 외워두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거예요. swim, run, walk, sing, work 그리고 아까 했던 smile. 뭔 소리냐? 주어, 동사만 적어도 문장의 의미 전달 완벽하다라는 거죠. 나는 수영한다. 나는 달린다. 나는 걷는다. 나는 노래 부른다. 나는 일한다. 그치? 여기 있는 동사들의 특징은 반드시 무언가에게 동작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동사예요. 내가 그냥 동작을 하면 끝. 나는 수영해. 나는 달려. 나는 걸어. 나는 노래해. 나는 일해. 나는 웃어. 그치? 근데 이런 동사들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문장의 의미 전달이 완전한 동사들 말고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그치? I made a snowman처럼 목적어를 거의 필요로 해요. 그쵸?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가 적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들을 주로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동사들이 웬만하면 다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대부분이야. 목적어를 안 취하는 동사는 적어. 그래서 목적어를 안 취하는 동사를 외우고 있는 거란 뜻이지. 이해됐어? 대부분은 다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목적어 안 취하는 동사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특별한 몇몇 동사들이 아까처럼 2형식, 4형식, 5형식의 구조를 취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이번 챕터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중요하니까 밑줄 굵은 글씨 되어 있겠죠? 동사 뒤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은 바로 동사의 의미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 즉 무슨 뜻이냐면 어떤 동사를 문장에서 썼는지에 따라서 뒤에 붙는 게 보어일 수도 있고요. 그쵸?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일 수도 있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주격 보어겠네요. 그죠? 동사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붙는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사만 쓸 수 있는, 동사만 써도 되는 동사 정해져 있고, 그치? 뒤에 주격 보어 붙는 동사 정해져 있고, 웬만하면 모든 동사들은 다 목적어가 붙는 동사들에 속해. 그치? 그래서 보통은 동사만 써도 괜찮은 동사 외우고, 그치? 뒤에 주격 보어 붙는 동사 외우고 있고, 목적어 붙는 동사는 웬만하면 안 외워. 왜? 진짜 많아.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치? 그래서 목적어 붙는 동사 말고. 그리고 목적어 2개 쓰는 동사.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다. 희귀하죠? 얘 외우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목적격 보어인 상태가 되거나 이런 동사들 외울 거예요. 그죠? 자, 그거는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어떤 동사를 썼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요. 동사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문장 형식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자, 영어의 문장에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게 뭐다? 행위의 주체, 주어. 그치? 그 행위의 동작. 이건 아니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 동사. 그 동작을 받는 대상,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대상, 보어. 그치? 그리고 핵심은 아니지만 위에 있는 필수, 핵심 4가지를 꾸며주는 대상, 수식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 4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를 만드는데 주어랑 동사만 있으면 1형식,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설명해주는 대상, 주격, 보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가장 흔한 형태 3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5형식이다. 5가지 형식이 있다. 그리고 이 형식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동사를 뭘 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너무 어렵죠? 조금씩 풀어서 천천히 해볼 거예요. 유닛 1이 SVC예요, 여러분. 주어, 그럼 얘는 주어겠죠, 여러분? 오늘은 조금 천천히 써봅시다. 얘는 주어고요. 얘는 동사고 선생님이 아까 C는 뭐라고 했어요? 보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주어, 동사, 보어고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주격 보어네요. 주어 설명해주는 말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구조는 그럼 몇 형식이죠? 옆에 써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몇 형식이죠? 아닌데요. 찾아보세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은 몇 형식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유닛 1에서 2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2형식 문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대표적인 2형식 동사가요, 비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는요, 주어가 뭐뭐이다, 그렇지? 비동사는 의미가 첫 번째, 뭐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어떠하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요, 명사가 옵니다. 명사랑 연결하고 싶어요.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올 거예요. 자, 주어가 무엇이다가 아니라 어떠하다 라고 할 때는 형용사가 올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요? 보어 자리에 와요. 아까 말했죠? complement. 얘가 줄임말이야. 보어 자리에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는 뜻이라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하는 말이야.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그치?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그치? 뭐뭐하다. 비동사가 대표적으로 이 형식 동사인 거예요. 그죠? 왜냐면 지금 뒤에 쓰인 학생, a student, 행복하다, happy 같은 경우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쵸?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그러면 비동사 이외에 또 어떤 동사들이 있어요? 보어 가지고 오는 동사. 자, become, 뭐뭐 되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중학생이 되었어. 아니면 나는 6학년이 되었어. I became 6th grade student. I became a 6th grade student. 그치? 난 6학년이 되었어. 그러면 나는 뭐가 된 거야? 6학년이란 대상이 된 거야. 어쨌든 6학년은 나를 설명하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얘도 이 형식, 보어가 들어간 문장인 거예요. get도 여기서의 get은 선생님 얻다, 받다 아니에요?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 상태가 좀 길어.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해서 써놓으세요. 상태가 어떠어떠해지다 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I get hungry 라고 했어. I get hungry. 그러면 나 원래 배가 안 고팠는데 배고파진 거야. 나 배고파졌다. 이런 뜻이야. 상태가 어떠해지다. turn도 어떠어떠하게 변하다, 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작년에 12살이었다가 올해 13살이 됐죠? 그렇죠? 옛날 나이로 만 나이 말고. 그러면 I turned 13이라고 표현해. 그럼 나는 뭐야? 12살이었다가 13살이 되었다고. 13살로 변했다고. 아니면 가을 돼서 나뭇잎이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빨간색이 됐어. 그러면은 the leaves turned red. 이렇게 표현해요. 빨간색이라는 건 뭐야? 어쨌든 나무의 색깔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치? 설명해 주는 말이 보어야. 알겠니? 설명해 주는 말이 보어야. 그래서 뭐뭐 되다,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뭐 되다 라는 뜻 되죠? 그치? 그러면 get 뒤에도, get 밑에도 뭐뭐가,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다 라고 기억해 두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예문으로 조금 더 개념 정립해보죠. Mom is a musician. 엄마는 입니다. 음악가. 그쵸? 주어, 동사고요. 엄마가 결국 뭐예요? 엄마는요, 보어. 음악가예요. 엄마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명사 보어입니다. 당연히 주격 보어죠. 앞에 선생님 S 주어 표시는 안 할게요. 알고 있죠? 주어 설명해주는 말이니까. 자, 옆에 거. we became close friends. 우리는 하고 이제 과거형이지. 우리는 되었다. 친한, 가까운 친구가 되었대. 그치? 오케이,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야. 여기는 필기 있으니까 밑에다 해볼게. 주어, 동사고 결국 우리가 뭐야? 우리가 친한 친구야. 그치? 우리를 설명해주는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 보어지. 자, 밑에 거 볼게요. The firefighters are brave. 소방관들은요, 뭐뭐 합니다. 그치? 용감합니다. 용감하다라고 얘기해. 그치? 용감한이라는 형용사가 firefighters, 이 소방관들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지만 소방관들이 어때? 아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소방관이 어떤 대상인지 나타내주고 있잖아. 설명해주고 있잖아. 소방관이 용감하다고. 그럼 이건 뭐야? 얘도 또한 이번에는 주어 동사 보어 안 써볼게요. 얘도 보어인 거야. 그치? 명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구나. 그치?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기억을 해놔야겠죠? 다음 거. She gets tired easily. 아까 get도 상태가 어떠하게 되다, 어떠해지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녀는 어떠하게 됐어? tired. 피곤해지게 됐어. 그치? 그녀는 쉽게 피곤해진다 라는 뜻이야. 쉽게 마지막에 easily는 수식어야. 수식어. 이런 게 수식어야. 그녀는 쉽게 피곤해진다 라는 표현이니까. 그치? 그럼 she 주어, gets 동사고 피곤한 이라는 건 그녀라는 대상이랑 똑같진 않아. 그치? 이걸 가리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tired 피곤한 건 뭐야? 결국 그녀의 상태야.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 그럼 얘도 결국 뭐겠어요? 보어죠. 주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 이 형식. 대표적으로 어떤 동사가 있다? 비동사. 그렇지? 그 다음에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그럼 같이 비슷하게 쓰이는 거 뭐뭐 있냐? become, 뭐뭐 되다. get, 어떠하게 되다, 어떠해지다. turn, 뭐뭐하게 변하다, 되다. 이런 동사들 있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체크 문제 풀어보세요. 보어에다 밑줄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럼 힌트는 뭐냐? 동사를 찾으세요, 여러분. 동사를, 그쵸? 위에 나오는 비동사, become, get, turn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를 자르고, 그치?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그럼 얘가 보어겠죠. 그쵸? 저 일본의 샤이 같은 저 뜻이에요. 샤이? 자, 내가 뜻 말해볼게. 이거는 수줍은, 부끄러워하는 이야. 그러면 은재야, 얘는 명사야, 형용사야? 부끄러운, 수줍어하는, 끝에가 니은으로 끝나는 뭐뭐하는, 그치? 뭐뭐인 이렇게 끝나면 얘는 품사가 형용사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얘는 명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야. 그래서 여러분 보어의 밑줄을 긋고 품사가 뭐인지도 적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샤이는 형용사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품사가 뭔지 알아와 보세요. 그쵸? 보어에만 밑줄 긋는 거 너무 쉽죠? 자, 밑줄 긋고 품사까지 적어오세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자, 여러분 문법 많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복습을 조금 꼼꼼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나갈 테니까 복습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쵸? 그럼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첫 번째, 문장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다는 거. 그치? 자, 여기에 문장 구성 요소 5개가 있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치? 그 중에 수식어는 필수가 아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의, 핵심 대상, 그치? 그 다음에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거나 아니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 아까처럼 뭐뭐 되다, 뭐뭐 이다, 뭐뭐 하다 이런 동사들이 들어갈 거고, 그치? 만약에 만들다, 먹다처럼 반드시 뭘 만들었는지, 뭘 먹었는지 그 무엇이 필요한 동사는 목적어.
그치?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 학생이다, 음악가이다, 학생, 음악가처럼 주어나 목적어 설명해주는 말은 보어.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만드는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더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걸 그 복습 이해하고 오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한 비동사, 명사, 형용사 이 포인트 1에 해당하는 것들. 그치? 이해하시고 여기는 체크 풀어 오시는데 이거 풀어 오는데 품사 뭔지 보어의 품사가 명사인지 형용사까지 체크해오기.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안 해요. 여기까지만 아직 진도 안 나갔으니까.